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서윤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환경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때에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개교 58년 동안 약 8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전주대학교.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새롭게 취임한 제16대 박진배 총장과 더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2월에 제16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취임 소회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제 고향인 전라북도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도 있고 또 지방 대학에 우리가 소멸과 또 그 서울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 그 생태계에 많은 급변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 경영을 지속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또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대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가치 창출이라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돼서 제 어깨가 무겁고 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동안 저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대학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수, 학생, 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태어나셨지만 네, 김제에서,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서울과 또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다 돌아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제가 고향이고요. 또 고향을 떠나서 있다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주 와서 집에 오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바쁘고 또 유학을 가고 이러냐고 자주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생활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미가 있고 또 상당히 사람들 성격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음식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어느 데를 가든지 간에 맛 없는 음식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아마 전통적으로 그 전주가 이런 문화유산, 특히 음식 문화를 잘 전수받았고 또한 아마 우리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가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제 전주에 사시면서 좋은 인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주대학교의 첫인상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전주대학교 물론 다녀간 적은 있었지만 자세히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첫인상이 굉장히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캠퍼스 그리고 조경도 잘 돼 있고요. 또 학생들이 거니는 모습이 굉장히 생기 있고 아주 활발하고 그래서 좀 멋진 대학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참 좋은 대학에 와서 총장으로서 그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나고 자라니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새로운 활동을 하신다는 거에도 의미가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고향에서 이런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전주대학교가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총장님이 전에 어떤 공부를 하셨나 좀 찾아봤거든요. 전기공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학문인지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하죠. 그 전통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예, 전기공학은 강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발전이나 송배전 또 전기기기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네. 그리고 전자공학이라고 하면 약전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통신, 이 반도체, 신호처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구별이 어려우면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전기공학은 에너지를 주로 다루는 학문이고 그리고 전자공학은 정보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신호처리나 또 반도체 이런 것도 필요하고 네. 각종 이란 여러 가지 전기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신을 하려면 또 전기 기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융합 또는 복합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전에는 이렇게 전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이 따로따로 분리됐었는데 네. 요즘 경향은 이제 합치는 경향도 많이 있고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이 융합된 전기공학, Electrical Engineering이라고 그러고 부르고 그게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전자공학을 따로 구별해서 학문적으로 다뤘죠. 나라별로 좀 다른 양상을 맞습니다. 보였나 봐요. 네, 많이 다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연구 활동을 미국에서 하신 건가요? 네, 미국에서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미국으로 가게 되셨을까요? 그런 연유가 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좀 있는데 대우자동차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대우자동차에서 세운 그런 대학교가 있어요. 네. 제너럴 모터스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중에서 유학 시험에 합격을 하면 미국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굉장히 대우도 많이 받고 또 갔다 오면은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러한 유학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년간 또 회사에서 학원에 보내줘서 학원에서 영어 공부하고 잘 지내고 있다가 또 이제 비자도 받고 미국 유학 가기 직전이었는데 벼랑간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그 오일 쇼크가 오다 보니까 네. 이제 1년 후로 미국 유학을 미루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차라리 자비 유학을 가겠다 생각하고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년 기다리면 그 네.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갈 수도 있었는데 급하다. 나는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마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네. 어학 연수를 받으면서 친구들이나 뭐 친지 가족들한테 내 유학 간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봐 사실은 좁은 마음에서 유학을 빨리 가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벼랑간 결심을 해서 유학으로 바꿔서 자비 유학으로 갔습니다. 사실 요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뭐 해외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네. 혹은 아예 대학부터도 유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학생들이 좀 막막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 좀 팁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인생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행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미국 대학을 알아보니까 미국 대학이 다음 학기 시작 전에 방학 중에 이미 교수뿐만 아니라 교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그걸
준비를 유학 가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책을 미리 사서 보고 또 적당한 정도까지 진도도 나가고 그리고 미국 대학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빌릴 그런 계획도 세워서 네. 책도 빌리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가면 언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리스닝이나 뭐 시험 보는 거 이외에 리스닝이나 스피킹 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감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컴퓨터 랭귀지, 또 프로그램, 또 코딩 이런 것도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한국의 컴퓨터가 그 키스트의 IBM 컴퓨터, 대형 컴퓨터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실제로 다뤄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가서 차질을 빚은 게 미국 유학을 가니까 첫 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내라 그러는데 딱 보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서 그중에 그 컴퓨터실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학점을 잘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보름 후에 제가 제출한 프로젝트가 1등을 해서 와. 그래서 그 학과장실에 걸렸습니다. 학과장실에 제 프로그램이 걸리는 바람에 그때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자기가 지금 현재 상태가 아무리 나쁘고 열악하고 실력이 없더라도 정말 노력만 하면 그렇지만 보름간은 거의 밤을 매일 새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거 빨리 남한테 물어보고 해설해도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무 정보 없었지만 이제 스스로 알아서 계속 정보를 찾아내신 거고 또 뭐 과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스스로 극복을 해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어렵더라도 혼자 그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미국 유학 가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네. 학과장을 찾아가서 저 장학금 주세요. 그랬더니 한국 학생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학과에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 공부만 잘한다. 공부만 잘한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여해야지 그런 장학금을 주겠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학과장이 뵙자고 그래서 학과장을 만나보니까 교수 한 분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그 학과에서 가장 큰 과목, 이게 교실이에요. 교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신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영어 강의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망설였는데 한 1, 2초 망설인 후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큰일이 났더라고요. 정말 오히려 제대로 못하면 장학금을 더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기도 끝에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보지 말고 네.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강의를 해라. 오히려 자신감을 보여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로 바로 가서 빈 교실에서 1시간 강의를 위해서 7, 8시간을 강의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붙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월요일 날 학과장이 안 오시고 또 수요일 날도 안 오시고 근데 금요일 날 오셨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셨는데 제가 강의를 딱 끝나자마자 오더니 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의를 잘한다. 너같이 강의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
최고의 칭찬을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들고 가서 1시간에 칠판에다 쓰는데 한자도 안 틀리고 또 내용도 훌륭했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날 수학적으로 복잡한 게 있어요. 뭐 369 곱하기 268 그런 계산을 꼭 해야 되는 계산이 있었는데 한 10여 개나 됐어요. 네. 그 계산할 때마다 딱 보고서 있다가 0.5초 후에 답을 탁 썼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리허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미 계획된 대로 네. 각본대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받는 것까지 네. 이미 다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정말 잘하고 또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기 학과장실에 가자마자 너는 이제 저는 원래 TA라고 그래서 조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너무 아깝다. 전임 강사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후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한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쟤를 시범 강의로 해서 모든 그 대학의 교수들은 한 번씩 와서 보라. 그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시간 강의에 8시간씩 준비하려니까 이건 도저히 모든 시간을 써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베스트 티처 어워드도 받고 또 한국에 와서도 최우수 강의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강의를 하게 되셨는데요. 그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와는 좀 분위기라든가 뭐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선 반응은 많이 다르죠. 네. 우선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질문이 거의 없거나 네. 어쩌다 한 명 질문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에선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너도 나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서 나중에 수업 시간 후에 답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데 우선 수업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데 비해서 미국 학생들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지식보다 미국 학생들은 표현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 100점, 이 학생은 100점짜리인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학점은 별로, 성적이 별로 안 좋고 네. 그런 면을 보면 이게 실력이 아니라 표현력이 좋은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표현을 잘하고 또 상상력도 좋고 자기주도적이고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 그리고 열정 그런 것도 있고요.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 학생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국의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네. 특히 미국 학생들의 전반적인 그러한 태도이고 또 학습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아마 입시 제도에서 이런 달라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입시 제도가 수동적이고 또 암기 위주고 또 많은 시간 이렇게 투자하고 그렇지만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은 대학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창의력 과목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은 미국 학생들하고 점진적으로 많이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질문은 아직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는 네네. 연세대학교에서 27년 동안 교수 생활을 네,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귀국한 시기가 1992년입니다. 1992년만 해도 미국과 한국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 또 지혜 또 우리가 어떤 학생들을 가리키는 스킬이나 또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좀 가리키고 싶다 했는데 마침 연세대학교에서 기회를 주셔서 오게 됐죠. 네네. 그래서
정말 즐겁게 와서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네. 네. 근데 교수 재직 당시에요. 네.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는 네, 과목을 맞습니다. 가르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수업을 하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간단히만 소개를 하면 제가 상담을 4천여 명이 넘는 학생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의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인생에 완전히 큰 변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만 잘 할애를 해도 학생들이 변화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러니까 보통 변화가 아니라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네. 특별히 그 함께 나누는 세상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는 그런 거는 재단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린이들과 남한의 청소년들을 어려움을 처한 청소년들 또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그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는 그런 과목을 정하고 또 주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대학생들이 튜터가 되고 그리고 2명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업뿐만 아니라 인생이나 또 진로 이런 문제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잘 찾고 또 적성대로 잘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약 7년간 은퇴할 날까지 네. 제가 그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함께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네. 저는 그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면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인공으로 태어났다. 이 세상에 우리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명품이고 걸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개척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남을 위해서도 협력하고 또 남을 돕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이 모두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우선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상대를 이해해주고 또 의견을 잘 따라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맞춰주고 이러한 역할을 잘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네. 살기 좋은 세상, 함께 사는 세상, 더 나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의 이런 철학이 이제 전주대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이제 대학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전북에서 유일하게 네, 네. 고교교육 지원 사업에 15년 동안 선정이 네. 되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그게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대학 입학 전형을 우리가 그 제대로 잘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미리 공지하고 또 교과 과정에 잘 맞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활동을 이렇게 도와줘서 고등학생 수험생들이 어떤 부담을 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교 교육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잘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도 특히 고교 교육 교과 과정에 잘 맞는 그러한 대학 입학 전형을 만들고 그리고 고등학교와 교육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진로 진학 그러한 여러 프로그램을 잘 정보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보고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15년간 네. 선정돼서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거를 유지 발전시켜서 우리 그 고교교육 내실화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한데 이런 네. 경험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전주대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혹시 더 있다면 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전주대학교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정보에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직업 특공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특히 고교와 대학의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고등학교의 동아리를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고교 대학 연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동아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입시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학생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찾아가서 입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진로 심리 상담도 해주고 또 정보 소외받는 계층들이 있는데 네.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상담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그 해외에서 온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자녀들, 특히 고교생들의 그런 글로벌 우리가 진로 그 캠프라는 걸 만들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7, 8월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전주대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전주대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주대학교 슬로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슬로건은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슈퍼스타는 우리가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국가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 전주대학교는 그 예수님을 닮아 그 우리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합쳐서 우리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병상에서 환자를 돌보는 그리고 보살피는 간호사, 그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 그리고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경찰, 이분 모두가 정말 슈퍼스타이고 우리 전주대학교가 지향할 교육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의 임기 동안 네네. 이루고 싶은 목표나 뭐 계획이 있다면 뭐가 네네.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전주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전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정말 전주대학교를 자랑하고 또 만족하는 그런 대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전주대학교를 그러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명문 사학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주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전주, 전라북도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전주대학교는 우리가 지성, 인성, 영성을 갖춘 훌륭한 학생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즉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가 이러한 교육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서 특히 교육 여건을 다른 대학보다도 좋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서 학생들이 만족하고 성공하는 대학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대학교는 지역대학이기 때문에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주대학교가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 하는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대학으로 만들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전주대학교에 좋은 성장이 있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